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남한 뉴스 보기가 두렵답니다. 뭐 하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닐 텐데 그나저나 요즘 연일 터져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이야기를 들으면 박근혜가 참 걱정이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긴 뭐 내가 박근혜 걱정할 처지는 아니다.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참 대단하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버티고 있는지.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박근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런 상황에서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 그 국민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간은 흐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간은 돌아간다. 이런 것처럼. 물론 문제는 좀 너무 늦게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는 할 거예요. 어찌되었든 7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고 다음 주는 7월의 마지막 일요일이 됩니다. 7월도 이렇게 해서 다 갑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개인도 사회도 세상도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오니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7월의 세 번째 일요일. 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길을 잘 찾으십니까? 길 찾는 거 잘하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못 찾아요. 어떤 사람은 잘 찾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길치 그러잖아요. 길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갔는데 올 때 또 그 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달라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니까. 그렇죠? 두 번째 여름에 갔는데 가을에 가면 또 몰라요. 왜 여름 다르고 가을 다르니까. 뭐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노래를 잘 못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처럼 길 찾기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게 1999년이에요. 물론 1996년에 미국에 한번 왔었고요. 그 후에 이제 99년에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 살려고 짐 싸가지고 오니까 저의 정착을 도와준 우리 커네티컷 컨퍼런스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는데 켄 얼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자동차를 탁 주고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만한 지도책을 주는 거예요. 지도책. 물론 이제 그게 각 주별로 있고 미국 전역에 대한 지도책도 있고 각 주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작으니까 한 5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카운티별로. 그럼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그 두꺼운 지도책이 뭔가 하면 그 골목골목이 다 그려져 있는 지도인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한편에서 놓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잖아요. 그 지도가 뭐 펴봐야 이만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 하면 다음 장 넘겨야 되고 이렇게 가면 다음 장을 또 넘겨야 되고 그렇게 운전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그 지도책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지도책이 다 없어졌어요. 저희 집에는 있어요. 근데 보지는 않죠. 왜 그럽니까? GPS라고 하는 게 생겼죠. 제가 처음 GPS를 사용한 게 아마 2005년인 것 같아요. 한국에 왔을 때인데 렌트카를 하면서 그 렌트카에다가 회사에다가 GPS도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비라고 부르잖아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그 내비를 부탁을 해가지고 차에다 달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많더라고요. 이 내비라고 하는 게. 아니 나중에 시끄러워서 껐어요. 뭔가 하면 뭐 전방 몇 미터 제한 속도 얼마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얼마 가면 뭐죠? 속도 잡는 그 카메라 어디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띵띵띵띵 속도를 줄이십시오. 이러고 굉장히 정신없게 떠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이 기술은 참 엄청나게 발달했다. 안 걸리는 기술 이런 것들 참 잘하죠. 여하튼 간에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은 지도 쓸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요. 그저 GPS가 오른쪽 그럼 오른쪽, 왼쪽 그러면 왼쪽, 유턴 그러면 유턴. 가다가 잘못 가면 또 자기가 알아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요. 그래서 다시 또 길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길눈이 유난히 어두우신 분들은요. GPS가 있어도 헤매요. 전에 이곳을 다녀가신 분이 계셨는데 오자마자 GPS 내비를 딱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길을 못 잡고 헤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있는데 왜 못 찾냐고 그랬더니 얘가 영어로 말을 해요. 얼마 지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구했는지 한국말 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도 못 찾아요. 왜 못 찾아요? 저 길치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길눈이 어두운 사람, 흔히 말하는 길치.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그 길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래요. 길 찾기. 길을 찾으려면요,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부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요즘은 군대에서도 GPS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에는
포병 담본부에 있었는데 담본부 전체를 다 해서 컴퓨터는 그냥 타작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GPS는 뭐 생각도 못, 아니 그때는 GPS라고 하는 말도 못 들어봤죠. 그래서 뭘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찾는 겁니다. 뭐 다 해보셨을 거예요. 독도법이라고 하잖아요. 지도에 이렇게 놓고 북쪽만 치고 나침판 북쪽만 치고. 그런데 당시 중이 하나가 어찌나 이거를 못 찾는지 하여튼 헤매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는 사관학교에서는 독도법을 안 가르치는지 여하튼 얘는 맨날 헤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전방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복을 나가지 않습니까? 밤에 이제 매복을 나가면 밤에 조용히 청등 내고 매복 나가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고는 야 여기 아니다 저쪽으로 가자고 밤새 헤매고 그래서 그 중이가 하나 있었는데 좌표를 잘못 읽어서 말이죠. 출발을 하려면 어디에서 길을 찾으려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가 하면 내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그게 길 찾기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저쪽을 가려면 어떻게 가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저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 만약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 방향은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GPS를 사용하시면 이래요. 내가 보스턴을 간다 하고 주소를 딱딱딱 치면 GPS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지금 여기에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스턴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는 거고 거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몇 마일이 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참 가다가 중간쯤에서 다시 한번 찍어보면 앞으로 얼마 남았고 몇 시간이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냐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친구처럼 맨날 지도하고 나침반 들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이거 빙글빙글 맞추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길 못 찾습니다. 제일 먼저 잊지 맙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위치로부터 길 찾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를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장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찾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할 거 아닙니까? 오늘 신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그 비어토크하러 맥주 마시러 갈 텐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윌링턴으로 갈 것인가 윌리멘틱 우체국으로 갈 것인가. 자, 윌링턴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방향이 정해지면 여기에서 나가가지고 노스 이그빌 로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윌링턴으로 간다 그러면 이 신호등에서 195번 좌회전을 해야 돼요. 우체국으로 가겠다. 신호등 195번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32번으로 내려가고 32번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그래서 윌링턴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정해져야만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195번을 타고 가 그래가지고 195번을 탔는데 타기는 탔는데 이게 사우스로 가야 되는 건지 노스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른다고 하면 윌리멘틱이든 윌링턴이든 못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갖고 계실 거예요. 미국 오셔서 고속도로 여행 다니시면서 84번 타고 가면 돼. 그래서 84번을 탔어요. 타고 자 보스턴 가자고 한참 갔더니 뉴욕 나오는 거.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방향이 정해져야 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내 위치에서 내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뭐 잘 아시는 노래예요. 예전에 불렀던 노래. 맨날 옛날에 불렀던 노래.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이런 거 있습니다. 아시죠? 왜 돈도 없는 것이 무슨 요리집에 가고 기생집을 가느냐 그냥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어라 이런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거든요. 요리집 가고 기생집 갈 만큼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빈대떡 부쳐먹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것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가 맞아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러면 요리집 못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빈대떡 부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난 요리집 가고 싶으면 내가 요리집에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즘 나만 뉴스 보기가 두렵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또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 팟빵에 뭐 팟짱인가 뭐 이런 팟캐스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뉴스를 또 열심히 들어요. 이유는 내 조국이기 때문에, 내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보다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뭔가 하면 그 땅에서 떠나와 이곳에서 나 혼자만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의식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해킹 사건이라든가 그 이전에 있었던 유승민 사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 박근혜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리로 가겠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가 그렇게 갈 수 있는 능력도 위치도 그리고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라는 무조건 가야 돼라고 우기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다. 물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 몫이긴 하지만 그것도 없는 국민. 있는 국민들은 그냥 그런 대로 살아요. 없는 국민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향이 정해져야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위치에서 방향을 정했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길을 찾는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하면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절박. 그 절박감이 없으면 내 위치도 알고 가야 하는 방향도 알지만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름철입니다. 랍스터철 아니에요? 그렇죠? 야, 랍스터 한번 먹으러 가자. 어디 좋으냐? 이거 방송에 나가면 그 광고료 받아야 되는데 에보시라고 하는 데가 있단다. 거기 가서 먹으러 가자. 내가 사는 집이 여기야. 에봇이 저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내 위치도 알았어, 가는 방향도 알았어. 에봇을 찾으러 가자.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집에서 출발을 해서 32번 사우스를 타고 뭐 노르위치로 해서 95번을 타고 노안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아닌가? 몇 번 그 막힌 골목에 들어서 커드색 한 두세 번 하고 고속도로 잘못 방향 타가지고 가서 익스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타고 여기저기 한참 헤매다가 보니까 엉뚱한 해수욕장으로 들어가고 점심시간은 지나고 배는 고프고 애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아위대예 이 소리나 계속 하고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돼. 근데 옆에 바로 앉은 사람도 눈꼬리가 이렇게 딱 올라가고 운전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나는 또 더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길에 미스틱 피자가 보이면 자 무슨 랍스터냐 피자나 먹자 이렇게 돼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랍스터를 먹어야 한다. 그래서 랍스터 식당을 찾아야 한다라고는 절박감이 없으면 길을 못 찾아요. 중간에 그냥 다음에 가든지 뭐 말든지 하여튼 랍스터 그만 피자 먹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박감. 이 민족은 반드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없으면 우리는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반드시 친일 매국이 청산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없으면 우리는 친일과 매국자들을 청산하는 길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없으면 우리는 중간쯤 가가지고 지금 1년 조금 지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 지겨워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포기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가지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아 뭐 예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천당 뭐 이런 얘기도 여기서 이제 근거가 나오고 하지만 이 문구의 앞뒤를 잘 살펴보시면요 예수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도마라고 하거든요.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 아버지께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빌립이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빌립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한 이야기가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면 아버지 좀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좀 보여줘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의 대답이에요. 아이고 이 멍청한 것들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하고 지금 같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딴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 현장에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시간에 너와 함께 있는데, 내 위치가 여기인데, 그리고 내 위치가 여기인데, 그런데 말이야, 바로 내 앞에 지금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디 있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위치조차 모르면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지금 내 위치에서 우리들의 자리에서 이곳에서 함께하는데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여기이고 너희들의 위치가 여기이고, 그럼 우리들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제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출발의 위치가 어디인지 몰랐던 탓에 예수가 떠나고 난 뒤에 그때서야 맞아 그때 그 자리에, 그때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게 물어봤던 바로 그 자리에, 그 위치가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길을 잘 찾으십니까? 길 못 찾는 사람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혹시 길 잃어버리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길 잃어버리시면 어떻게 하세요? 옆에 누가 타고 있습니다. 가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세요? 여기 아닌가 봐? 이러시면 다 들통나잖아요. 길을 잃어버리시거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가십시오. 모든 길은 다 통합니다. 가다 보면 다 그 길이 나오게 돼 있어요. 농담이고요. 물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길 찾는 법을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목표가 있어야 방향이 나오고, 방향이 있어야 내 위치가 나옵니다. 아니, 내 위치가 있어야 방향이 나오고, 방향을 알아야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의 위치를 찾으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길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이제부터 갑시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잠깐 농담삼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디지? 나도 몰라, 길 잊어버렸네 하지 마시고 처음 길 찾기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 말은 내가 시작한 곳이 어디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온 이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합니다. 이미 길을 떠나셨어요. 어디쯤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출발한 곳으로 돌아갈까요? 아니,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이곳이 어디인가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그 가야 하는 곳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그 가야 하는 곳에 대한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만을 위한, 랍스타를 먹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역사를 위한 절박함,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그런데 결코 여러분들은 길 찾기를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며, 길 찾기를 포기하지 않게 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 여러분들의 길을 바르게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며 자주 길을 잃고 헤맵니다.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포기하지 않는 힘과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의장의 광고 시간입니다.